눈앞의 남자는 신들이 유일하게 총애하는 자야. 온갖 위대한 힘을 한 몸에 지녔지. 하지만 그 힘이 남자를 분명 최후의 무덤지기로 만들었어. 수많은 등불이 하나씩 꺼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3년간 잠들어 있던 보물창고가 조용히 열렸어. 그 안에 시간 모래시계가 남자의 마지막 판돈이 됐지. 원래 여긴심과 마족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였어. 4년 전 신들이 힘을 합쳐 거대한 신화의 탑을 만들었지. 지상층이 있는 만마전에는 수많은 흉악한 마족들이 갇혀 있었어. 근데 재산 40만 대장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탑이 산산조각났지. 신과 마족 양쪽 다 큰 피해를 입었어. 마쇼오트가 어부지를 얻었지. 오트는 초신의 힘을 써서 거의 모든 성자의 신들을 베어버렸어. 성자의 보호를 잃은 플레이어들도 살려두지 않았지. 나도 이 대전 중에 우연히 신화의 탑 92층에 오게 됐어. 근데 놀랍게도 이 대전으로 만마전이 꼭대기에서 92층까지 떨어졌더라고. 지금 시스템이 내가 만마전에 첫 번째로 들어간 업적을 얻었다고 알려주고 있거든. 잠깐 생각한 뒤 난 주저없이 이 화려한 감각으로 들어갔어. 여기서 한 가지를 찾아야 해. 그게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서 모든 걸 바꿀 수 있을지를 결정하거든. 고요 스킬 여정 나침반의 안내로 곧 악마의 왕 마문의 탐고를 닫았어. 문을 열다 수많은 고물로 가득한 방이 보였지. 저주받은 성검 티우펑, 참너심공 무공 비급, 잊혀진 파란 고대 마법서, 엄청 귀한 용의 심장까지 있더라고. 잠시 후 이 보물더미에서 내가 원하던 걸 찾았어.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모래시계, 사용자의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지보야. 난 망설임 없이 쾅 하고 그걸 바닥에 거꾸로 세웠어. 파란 에너지가 주입되면서 모래시계도 눈부신 푸른 빛을 내기 시작했지. 이어서 시스템 창이 떴어. 모래알이 전부 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10분. 그냥 10분만 가만히 기다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단 거야. 근데 모든 게 이렇게 싱그러울 수 있을까 하니 불가능하지. 마쇼오트가 내 댄스를 맡았어. 갑자기 산장을 뚫고 나를 공격했지. 난 당연히 초신의 힘을 가진 오트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여긴 보물과 각종 신비가 넘쳐나는 곳이잖아. 어차피 다 가져갈 수도 없으니 이 기회에 실컷 써보는 거지. 그러면서 제우스의 번개탄을 써서 정확히 맞췄어. 번개의 마비 효과에 오트가 비명을 질렀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옆에 있던 죽음의 검을 들고 세게 베었어. 근데 그 녀석한테는 별로 안 동하더라. 겨우 껍질 한 겹만 벗겨졌을 뿐이야. 오히려 가장 강한 본체가 드러나는데 겉모습은 멧돼지 같더라고. 더 생각할 시간 없이 옆에 있는 창으로 눈을 돌렸어. 이건 광희의 참브리오나크, 모든 어둠을 관통할 수 있는 빛이지. 푹하는 소리와 함께 마쇼오트가 창에 관통당하고 비명을 질렀어. 이어서 광희의 창 2단 공격이 그 녀석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지. 축하합니다. 오트를 처치한 첫 번째 플레이어가 되셨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뒤쪽의 모래시계가 눈부신 빛을 발했어. 크로노스의 시간 모래시계가 성공적으로 가동됐습니다. 빛이 점점 퍼지면서 보물창고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지. 탐욕의 보물창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고 주인이 사라졌으므로 창고에 들어가 황금 열쇠를 가진 플레이어 정세훈이 탐욕의 보물창고 주인으로 인정됩니다. 놀랄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알림창이 떴어. 폭식 마슈가 되고됐습니다. 마슈를 물리친 정세훈 플레이어에게 폭식 권능을 부여합니다. 시간 모래시계의 영향으로 정세훈 플레이어의 인과법칙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보유하던 모든 스킬이 사라집니다. 탑에서 쌓은 4배의 경험치가 초기화됩니다. 초보자 튜토리얼로 돌아갑니다. 모험을 계속하십시오. 눈을 뜨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초보자 관문에 와 있었어. 주변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 겁먹은 것 같더라. 근데 난 아주 침착했어.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말은 하나뿐이거든. 죽음이지. 그때 시스템 메시지가 떴어. 초보자 튜토리얼 2장, 적응이 곧 시작됩니다. 첫 번째 몬스터 웨이브까지 남은 시간 4분 21초, 4분 20초. 적응, 말 그대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지금 보니 전생과 내용이 똑같네. 근데 내 성별장에 스킬이 2개 더 생겼어. 하나는 탐욕 권능, 다른 하나는 폭식 권능이야. 이게 전생에서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정보인 것 같아. 나랑 같이 과거로 왔다니 놀랍네. 생각을 하이하려고 탐욕 권능을 바로 써봤어. 손에 보물 상자가 나타났지. 이게 탐욕의 보물 창고야. 상자를 열자 금빛이 쏟아져 나왔어. 전부 보물이잖아. 화염룡의 숨떨, 마교 교수의 탕가굴림보, 심지어 뇌 심토르의 묘리를까지 보관돼 있더라. 이 권능만 있으면 오트의 맞설 힘을 모을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시스템 기계음이 다시 들렸어. 초보자 튜토리얼 2장, 적응,
첫 번째 웨이브가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몬스터 웨이브를 막아내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십시오. 말이 끝나자 갈색늑대 모이가 숲 깊은 곳에서 튀어나왔어. 모두들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계속 뒤로 물러났지. 오직 나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 조건문 몬스터가 제일 쉽다는 거 잘 알거든. 다른 사람들과 순위 타일을 걸릴 기회야. 그러면서 보물창고에서 소림 식물 한 퇴를 꺼내서 내 몸에 융합했어. 순식간에 이 강력한 기술을 쉽게 쓸 수 있게 됐지. 다음부턴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거야. 모두들 내 행동에 엄청 놀라더라. 특히 키가 2m인 남자. 그 사람이 내 용감한 기술과 솜씨에 감화돼서 집빨리 전투에 합류했어. 강한 체력으로 늑대 몇 마리를 상대했지. 얼라후 발생 늑대가 전보되고 됐어. 내 체력도 바닥났지. 역시 과거의 몸은 너무 약해. 벌써 한계네.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내 머릿속을 휩쓸었어.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는 시선이 있는 것 같더라. 성자 고개 숙인 까마귀가 당신을 때려다보고 있습니다. 순간 불길했어. 고개 숙인 까마귀 탐욕의 보물 탐고를 만든 원래 주인. 동시에 탐욕의 맛인 망원이잖아. 왜 날 주시하는 거지? 내가 권능 쓴 걸 알아진 건가? 그렇다면 곤란한데 내가 탐고를 함부로 쓴 걸 알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최악의 경우엔 온갖 고문당한 뒤 천도만상으로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겨우 과거로 돌아왔는데 여기까지인 건가? 성자 고개 숙인 까마귀가 당신 주변에 왜곡된 인거법칙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성자 고개 숙인 까마귀가 모래시계의 존재를 떠올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좀 의아했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미소를 지었다고. 내 행동을 묵인한다는 건가? 아니면 전생과 이생 모든 일을 이미 예견했던 걸까? 아무 반응 없는 게 좀 의심스럽긴 한데 묵인한 건 사실이니까. 제대로 실컷 써봐야겠어. 이어서 복식 권능도 한번 써봤어. 근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 시스템이 대상 지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줬어. 망설임 없이 옆에 있는 발생 늑대 시체를 겨냥했지. 다음 순간 이상한 검은 에너지가 내 손에서 튀어나왔어. 모습이 마부의 베놈 같더라. 그러더니 그 늑대들을 한 입에 삼켰어. 뼈까지 다 먹더라고. 갈색 늑대 포식 완료. 양분 흡수 후 힘이 1 상승. 민첩이 2 상승. 이 갑작스런 소식에 좀 멍했어. 이게 뭐야? 시제 포식으로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럼 이 방법으로 천천히 몸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늘에서 또 신성하고 위험 있는 시선이 내려왔어. 좀 긴장됐지. 마문의 계산 한 번 넘어가지만. 배의 제법도 강력한 마신인데 이번에 눈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성자 궁조인 왕자가 무슨 말을 해온 것 봤더니 입을 열었다가 먼저 앞에 있는 고기를 입에 넣었어. 좀 황당하네. 이 녀석 복보잖아. 그것도 굶어 죽은 귀신 같은. 잠깐, 복보라면 오히려 좋은 일 아닐까? 피소한 망원처럼 위협적이지 않고 앞으로 나를 도와줄 수도 있잖아. 머포 숭배하는 최고의 방법은 실컷 먹이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다시 복식 권능을 써서 모든 칼색 늑대 시체를 완전히 숨겨버렸어. 성자 궁주인 왕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찬에 환호했습니다. 양분 흡수 후 힘이 0.1 상승, 민첩이 0.5 상승. 능력치 상승 속도가 느려진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 내 목적은 능력치 올리기가 아니라 뒤들기니까. 베엘제북과 협상하는 거지. 한편 첫 번째 야쇼 웨이브를 물리친 사람들은 무척 흥분했고 사기도 최고조에 달했어. 시스템도 곧바로 보상을 발표했어. 첫 번째 웨이브 통과 성공. 웨이브 참여자 전원에게 50포인트 지급. 개인 공적 정산 중 1, 2, 정세훈 220포인트, 2위 정한철 80포인트, 3위 요수아 40포인트. 가볍게 한번 봤는데 괜찮네.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어. 초보자 튜토리얼 진행 중엔 개인 공적이 누적되고 획득 포인트와 순위가 높을수록 튜토리얼 클리어 보상이 풍부해집니다. 성자에게 선택받을 확률도 당연히 함께 높아집니다. 내 목표는 당연히 2위야. 팀 1위가 아니라 전체 튜토리얼 1위. 첫 번째 웨이브는 무사히 넘겼지만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면 무기의 중요성이야. 마문의 창고를 쓸 수 있어도 평범한 사람 이하 수준의 능력치로 싸우면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원래 무기로 한계를 보완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긴 나뭇가지랑 돌멩이밖에 없다는 거야. 숲에서 찾아봐야겠어. 능력치도 올리는 김에. 생각을 마치고 주저없이 숲 깊은 곳으로 걸어갔어. 그때 뒤에서 누가 날 불렀어. 이 목소리 좀 익숙한데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지. 그러자 전승에서 사람들이 효울이라고 불렀던 뮤수아가 보였어.
옆에 있는 사람 전도는 기억 못해도 류수아랑 정한철 이 두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어. 전생에서 탑 상층부에 있던 유명한 랭커들이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순진한 여자일 뿐이지 혼자 어디 가냐고 답하고 싶지 않았어. 튜토리얼이 막 시작됐고 지금 2조가 다 수정하거든. 지효만 파악하려고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것도 소용없잖아. 유수아가 붙잡으려 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어. 계속 붙잡으려 하길래 다음 웨이브 시작 때는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지. 그러고 바로 돌아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유수아를 남겨뒀어. 한참 뒤 심노탄퇴로 쭉쭉 뚫고 나가면서 수많은 갈색 늑대를 삭제했고 베엘제룹에게 늑대고기 만찬을 먹었지. 근데 먹다 베엘제룹이 이 고기는 이제 질렸다고 하더라. 그렇게만 해도 내가 허공에서 뭘 만들어낼 순 없잖아. 그냥 참으라고 했어. 나중에 다른 거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탐욕의 보물 창고를 뒤져서 쓸만한 게 있나 확인하기로 했어. 올라안 가서 천천자의 검 그라물을 찾았지. 꺼내려 했는데 창고의 보물은 형태없는 짐으로만 꺼낼 수 있더라. 아마 원래 몸체는 사라지고 보물이 가진 힘만 남은 것 같아. 근데 문제없어. 적합한 도구에 보물의 힘을 주입하면 보검이 되거든. 그래서 천천자의 검을 나무막대에 붙였는데 에너지를 주입하자마자 나무막대가 힘을 못 견디고 제가 뜨버렸어. 이 장면에 좀 소름 돋았지. 다행히 처음 쓴 심노탄퇴는 기초 무공이라 내 다리가 적응할 수 있었어. 더 강한 화염용 숨결을 썼으면 나도 저 나뭇가지처럼 제가 됐을 거야. 이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보물이 별로 없네. 천천히 능력치를 올려서 보물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겠어. 어쨌든 지금은 일단 적합한 무기부터 찾아야 해. 근데 20불 샅샅이 뒤졌는데 적합한 게 없더라. 여정 10만 스킬만 있으면 좋을 텐데 부평하는 순간 문득 보물창고에 도답한 도구가 하나 있던 게 생각났어. 한번 써볼까?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 곧바로 보물창고를 열안해서 자카린간의 들창고를 찾았어. 사용을 클릭했더니 취바리를 찾는 데 성공했지. 이 진한 목슨 냄새, 내가 찾던 무기가 분명해. 한참 달린 끝에 냄새의 근원지에 도착했어. 근데 여기 다른 냄새도 섞여 있더라. 돌아보니 실력이 강한 회색늑대였어. 이 녀석이 내 냄새 맡고 찾아온 것 같아. 환생 전이었으면 당장 도망쳤겠지. 근데 지금은 사관이 달라. 두 가지 권능을 가진 내가 왜 두려워해.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날 호되게 훔쳤어. 이 회색 늑대는 속도든 힘이든 체력이든 갈색 늑대가 비교도 안 돼. 공격이 전부 치명적이야. 심도탄퇴 고른 거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목이 몸에 서떨어졌을 거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녹슨 철검이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났어. 망설임 없이 집어서 이 검에 기습하려던 갈색 늑대를 허리부터 베어버렸지. 녹슬었어도 여전히 날카롭더라. 이 정도면 튜토리얼에서 최고 등급 무기일 거야. 이제 결말을 낼 시간이야. 그러면서 보물창고를 소환해서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보물을 골랐어. 바로 하멜 가문의 장검술. 하멜 가문 집게 자손만 익힐 수 있는 최고급 검술이지. 결과는 뻔해. 회색 늑대가 순식간에 사라졌어. 늑대 숲의 우두머리 몬스터. 무덤 지키는 늑대 제거하여 레벨 상승. 개인 공적 500포인트 증가. 축하합니다. 드랍 장비 팩트. 회색 늑대 털가죽 롱코트. 장비 따지 떨어뜨리다니. 처음 목표는 무기였지만 내 생각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개인 공적이야. 포인트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튜토리얼 전초에서 활약하기. 두 번째는 바로 몬스터를 찾아서 제거하기. 세 번째 방법은 다른 플레이어 제거하기. 튜토리얼 초반엔 아직 이런 일이 없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서로 죽이는 플레이어가 늘어날 거야. 그게 공덕 얻기 쉬우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실력을 올려야 해. 그러면서 폭식 권능으로 회색 늑대 시체를 삼켰어. 이번 포식은 엄청 많이 줬어. 합쳐서 능력치가 10이나 올랐지. 베엘제룹이 이 시세료에 상당히 만족한 것 같아. 기분 좋아서 능력치를 좀 더 준 거야. 다 처리한 뒤 두 번째 웨이브까지 얼마나 남았나 확인했어. 아까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12분 남았네. 서둘러 뛰어가야겠어. 12분 뒤 두 번째 웨이브가 시작됐어. 지 시간에 돌아왔는데 서두르지 않았어. 이번 몬스터는 맹렬히 돌진하는 멧돼지야.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근데 겁이 나서 도망치는 사람이 꼭 있거든. 그래서 서두르지 않은 거야.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누가 해로운지 모두에게 알려줘야 해. 바로 저 기업 사장이라고 작정하면서 사람 죽게 만드는 대머리 말이야.
어딜 가든 이런 쓰레기는 있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하는걸. 특히 정한철이랑 류슈아. 변변한 장비도 없는데 저렇게 잘하다니. 역시 잠재력이 있어. 다들 지친 것 같으니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그러면서 빠르게 앞으로 나가 멧돼지 하나를 순식간에 두 동강 냈어. 이어서 보물 창고를 열어 고급 수인의 심주를 몰랐지. 즉시 사용을 클릭하자 순간 내 근골이 크게 강화됐어. 원래도 강해던데 한 단계 더 올라갔지. 소시비 앞에 있는 멧돼지 몇 마리를 전부 베어버렸어. 그때 아까 그 대머리가 날 붙잡더니 전속 경호원이 되라면서 돈으로 거래하자고 했어. 무시했어. 그냥 어깨에 손자국 보고 짜증만 났지. 그래서 바로 발로 차서 넘어들었어. 농담도 심하네. 지금 돈이 무슨 소용이야. 대머리가 막 뭐라 하려는데 뒤에 멧돼지 무리가 갑자기 또 나타났어. 근데 이번엔 아무도 그 사람 안 지켜줬지. 결과는 뻔해. 모두들 내 행동에 멍했지만 일은 하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 몇 분 뒤 멧돼지가 잠도 죽었어. 시스템이 정선 페이지로 넘어갔지. 두 번째 웨이브 통과 성공. 참전자 전원에게 50포인트 지급. 개인 공적 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정세훈 1080포인트. 2위 정한철 180포인트. 3위 류슈아 100포인트. 이 소식을 보니 뿌듯하더라. 격차가 벌어졌어. 힘도 올랐고 완벽한 시작이야. 전생과 다르게 이번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아. 아마 내가 나타나서 상황이 바뀐 거겠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요리를 시작했어. 내가 맛있는 구운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데 류수아가 다가와서 깨끗한 이슬모를 건네줬어. 그러고 앉아서 단검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지. 숨기지 않고 숲에서 주웠다고 했어. 류수아가 좀 부러워하더라. 그 사람 능력과 전투력이 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스템에서 포인트로 무기를 교환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 류수아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심스럽게 클릭했는데 정말로 단검이 허공에서 나타나자 엄청 놀라더라. 근데 금방 받아들였어. 차원 이동에 비하면 이 정도는 놀랄 것도 아니니까. 하룻밤 평안하게 자고 다음날 아침 시스템이 세 번째 웨이브가 곧 시작된다고 하였어. 모두 좀 긴장했지만 처음처럼 겁먹지는 않았어. 게다가 이번엔 류수아가 다진해서 임시 지휘관을 맡았지. 그래서 금방 역할 분담이 돼서 각자 움직였어. 뿌듯하더라.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 류슈아는 타고난 리더야. 이제 난 숨겨진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다시 보물창고를 그리고 그 안에서 파란색 마나링을 꺼냈다. 파란색 마나링은 청색마탑에 뛰어난 마법사가 전수한 비급 수련법이다. 마나링은 마법사가 마법을 쓰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다. 이 마나링은 7대 마탑 중 효율이 가장 낮지만 수련법은 다 갖춰져 있다. 먼저 청탑 수련법으로 기초를 다진 후 더 우수한 수련법으로 틀을 잡으면 된다. 당연히 반전도 빼놓을 수 없지. 마나링으로 마나를 모을 수 있지만 결국 이건 마법을 쓰기 위한 수련법일 뿐이다. 무공을 사용하려면 틈닿을 때마다 단전을 단련해야 한다. 강물처럼 부드럽게 청탑의 오묘한 진리를 되새기며 호흡을 조절한다. 폐에서 미약하게 반응하는 기운을 느낀다. 조심스럽게 그 안에 갇힌 기운과 교감한다. 여기 머물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상대가 동의하면 그 기운은 심장에 더 장된다. 띵! 축하합니다. 청탑 수련법으로 첫 번째 마나링 생성에 성공했습니다. 마나링 생성으로 마나를 모아 마법을 쓸 수 있습니다. 마나링 수준에 따라 마법의 위력과 속도가 향상됩니다. 뛰어난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보상으로 10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성자릉을 받된 세 자매가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성자 하늘의 성모가 당신에게 크게 감탄합니다. 성자 아는 자가 흥미롭게 당신을 지켜봅니다. 순식간에 마법과 관련된 힘을 가진 신들이 나를 주목했다. 난 상관없는데 그 두 분이 화내실까 걱정이네. 띵! 성자 공주인 왕자가 울상으로 식객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성자 고개 숙인 까마귀가 눈살을 찌푸리며 창고에서 보물 하나를 꺼냅니다. 처음엔 무슨 보물인가 싶었는데 다음 순간 시끌벅적하던 메시지가 갑자기 또 끊겼다. 이어서 시스템 소리가 들렸다. 띵! 성자 고개 숙인 까마귀가 자신보다 신격이 낮은 모든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이건 좀 의외네. 신격이 높아도 시스템에 간섭하려면 많은 힘이 든다. 그렇게까지 해서 날 주목하던 성자들을 쫓아낸 거야. 어쨌든 이제 조용해졌으니 수련이나 계속하자. 그런데 막 시작하려는데 또 부청객이 나타나 방해했다.
짜증나서 고개를 들었다. 누가 눈치도 없이 오나 보자. 보니까 깜짝 놀랐다. 바로 그 녀석이었다. 노란 머리 녀석이 날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이름은 박거칭. 환생전은 항상 약자를 괴롭혔다. 노인들을 방패 삼아 음식을 빼앗는 쓰레기였지. 근데 이번 생에선 뭔가 느낌이 다른데? 성함이 바삐어서 그런가? 맞아. 원래 이런 놈이지. 전형적인 비겁한 놈. 박거칭이 희죽거리며 말했다.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왔어. 아직 친구 없는 것 같던데. 전생에 이 녀석은 날 미끼로 썼었지. 이번 생은 반대로 해야겠어. 다리 튼튼하지? 내가 미끼해. 박거칭이 멍해졌다. 반응도 못하는 사이 시스템이 세 번째 공격파를 알렸다. 말이 끝나자마자 무기를 든 원숭이 떼가 숲에서 튀어나왔다. 수도 엄청 많았다. 앞에 두 건을 하침부터 이러다간 진영이 금방 무너질 거야. 이때 박거칭의 역할이 발휘됐다. 근데 내키지 않는 표정이네. 그래서 한 발로 걷어찼다. 소리가 나자 원숭이들이 주목했다. 불쌍한 박거칭은 수많은 원숭이에게 쫓겼다. 이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참 익숙한 장면이네. 하지만 죽게 놔두진 않을 거야. 그래서 보고에서 파이어볼을 꺼냈다. 바로 던졌다. 파이어볼이 아름다운 통로선을 그리며 원숭이 뿌리에 정확히 맞았다. 순식간에 절반 이상 해치웠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난 신경 안 썼다. 더 나서지도 않을 거다. 나머지는 저들이 알아서 해. 경험도 쌓아야 하니까. 이제 폭시 권능으로 원숭이 시체를 흡수했다. 다 삼킨 후 다시 숲 깊숙이 들어봤다. 곧 부범을 파는 돼지 2마리를 발견했다. 검 한 번에 바로 처리. 레벨도 상으로 올랐다. 보통은 5번째 공격파쯤 레벨이 오른다. 권능의 힘인가 보네. 갑자기 시스템 소리가 다시 들렸다. 띵! 세 번째 공격파를 통과했습니다. 참여자 전원에게 5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개인 공격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도 난 당연히 2등. 근데 2등과 3등이 바뀌었네. 루쇼야에게 준 거이 제법 도움이 됐나 보다. 그때 덩치 큰 멧돼지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났다. 멧돼지 언덕의 고스 몬스터다. 파는 멧돼지. 실력이 만만치 않아 보이네. 그에 봤자 좀 세 보이는 정도지만 사마르심으로 둘로 갈랐다. 띵! 멧돼지 언덕의 보스 몬스터. 하는 멧돼지를 착취했습니다. 개인 공적 500포인트 상승. 거대 멧돼지의 오래된 송근이를 획득했습니다. 이번엔 평범한 테르만 떨어졌다. 표식력 때 바지 같은 장비와는 다르네. 장비 제작은 못하니까. 일단 공간에 넣어두자. 그때 옆 구덩이에서 황금빛이 터져나왔다. 금템이다. 주워보니 잊혀진 영웅의 도구라는 이름이었다. 이름만 봐도 내 잊혀진 영웅의 검과 연관 있어 보이는데. 써보면 알겠지. 바로 캠프로 돌아갔다. 빈 공터를 찾아 시험해볼 준비를 했다. 근데 검 갈아본 적이 없어서 감으로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때 옆에 있던 노인이 내 검과 숫돌에 관심을 보였다. 물어보니 수십 년 대장장이 일한 분이라고 했다. 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다. 실력이 있긴 하네. 잠깐만에 칼이 반들반들 빛났다. 새 것과 다를 게 없었다. 실력을 알아봤으니 후진급대 가죽과 거대 멧돼지 송곳니를 꺼냈다. 가공 가능한지 물었다. 할아버지가 흔쾌히 괜찮다고 했다. 동의하는 순간 시스템 알림이 떴다. 띵! 성자 금반을 쓴 병사가 플레이어 고칭시학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 정보에 살짝 놀랐다. 내가 아는 한 금관을 쓴 병사는 치대저와 치대마신 다음가는 72 마왕 중 하나라. 순위 28위 마왕 벨레이. 붉은 말 탄 병사 모습 때문에 전투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벨레이는 연금소에 능통하고 모든 금속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다. 특히 제적 기술은 올림포스 12주신 중 하나인 헤페이스토스에 비덕한다. 헤페이스토스가 균형을 중시한다면 벨레이는 파괴 자체에 힘을 쏟는다. 선신들조차 벨레이가 만든 무기를 탐낸다. 벨레이가 관심 보일 정도면 고탱시학은 실력이 상당하겠어. 의아한 표정을 짓는 그에게 성자가 뭔지 인간에게 어떤 이득인지 설명해줬다. 몇 분 후 고탱시학도 이해했다.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운이 좋네. 장비를 수리해주니 난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겠어. 말이 필요 없이 고탱시학에게 장비를 맡기고 본격적으로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한 건 3대 공이라는 공법이다. 우주의 3가지 근원인 참지인으로 삼다만상을 관찰하는 삼지관법. 목적은 단전을 개방하는 거다. 만화림은 심장에서 생성된다. 단전은 아랫배에 있는 부위를 여는 거고 이 연의 동작으로 스스로 돌리게 유도해야 한다.
한참 운티하니 단전이 열렸다. 내 온몸에서 파란빛이 터져나왔다. 단전이 열리면서 체내 내공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내공 수치에 따라 모든 무공 효율이 전부 향상된다. 뛰어난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보상으로 턴 포인트를 획득한다. 단전을 열 때쯤 고챙시약도 무기를 완성했다. 돈이 단검 하나와 망토 하나였다. 회생급 대 망토는 B등급, 순검이 단검은 그의 제작 솜씨로 D+ 등급이 됐다. 현재는이니 벨레이가 주목할 만하네. 장비도 다 갖췄으니 이제 네 번째 공격판만 기다리면 된다. 다음 공격판은 이전처럼 쉽지 않을 거라. 57분 후 시스템 알림이 떴다. 네 번째 공격파 시작. 나타난 몬스터는 덩치 큰 화식늑대 모이었다. 수는 적지만 숨이 막힐 정도였다. 모두 겁에 질렸다. 장헨치와 로쇼여 망투지가 불타올랐다. 역시 전생의 랭커답네. 우리 쪽도 당연히 안 뒤질 거다. 내 훈련 덕에 다커테니 미끼 솜씨가 점점 나아졌다. 나한테 몬스터를 단뜻 끌고 왔다. 덕분에 포인트도 많이 벌었다. 이번엔 너무 많이 잡지 않을 생각이다. 이 재난을 통해 다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대부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현치조차 숨이 찼다. 속도가 느리니까 늑대를 못 따라가는 건 이해한다. 오히려 로슈여가 의외였다. 단호한 검술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래서 성자 왕관쓴 거미가 흥미를 보였다. 왕관쓴 거미는 72 마왕 중 1위인 베이에이다. 마신만큼은 아니지만 66 악마 군단을 지휘하는 그는 범술에 뛰어나다. 로슈여에게 관심 보이는 게 당연하지. 성가의 가호를 받은 로슈여의 기세가 치솟았다. 순식간에 수많은 회색 늑대를 베었다. 사람들도 기회를 잡아 반역의 신호탄을 올렸다. 얼마 후 공격파를 막아냈다. 시스템이 모두에게 100포인트를 지급했다. 순위도 공개됐다. 1등은 여전이라. 2등 로슈여도 장현치를 제법 앞섰다. 말이 끝나자 로슈여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 다행히 내가 다쳤다. 한편 이번 공격하는 팀에 큰 피해를 줬다. 대부분 다쳤다. 다치지 않은 사람들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한 달 다 됐다. 난 그들이 날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썼다. 이어서 앞으로 걸어갔다. 보고를 여러 치유의 빛으로 부상자들을 치유했다. 모두 치료한 후 나무에 기댔다. 솔직히 이번은 예상 밖이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중상자도 몇 명 안 됐다. 생각하는 사이 장현치가 나타났다. 불안 가득한 표정으로 낡았다. 나랑 한탄 붙자 미소 지었다. 역시 장현치답네. 얘랑 대화하려면 기세부터 꺾어야겠어. 그래서 별토신성을 받아들였다. 누기 들어. 마법도 써. 주먹을 쥐었다 켰다 했다. 필요 없어. 날 이기고 싶으면 맨손인 날 이겨봐. 이마에 장현치 얼굴이 부었다. 주먹을 쥐고 내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가볍게 피했다. 공격력은 강한데 민첩도가 너무 낮은 건가? 바로 돌려차기로 장현치의 정강이를 쳤다. 근데 데미지가 안 들어갔다. 역시 장현치 하드웨어가 확실히 강하네. 지금 내 실력으로 맨손으로 이기기 힘들 것 같아. 기술을 좀 써야겠다. 태극관. 태극은 여기용의 원리다. 간단히 말해 힘을 빌려 쓰는 거지. 그래서 장현치의 강한 공격은 날 다치게 하지 못하고 자기가 튕겨나갔다. 날아간 장현치가 불복하고 다시 덤벼들었다. 하지만 힘만 쓰는 공격은 태극 앞에선 오히려 반동을 받는다. 결과는 뻔했다. 이번 열도는 장현치의 어깨탁으로 내 승리로 끝났다. 장현치가 졌다. 완전히 인정했다. 진 걸 인정하길래 치유의 빛으로 어깨를 치유해줬다. 위로했다. 급할 필요 없어.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이렇게 하자. 하루 2번 매일 여기서 나랑 대연해. 장현치가 내 손을 뻗어봤다. 단호하게 동의했다. 그때 시스템 알림이 왔다. 띵! 성자 아거탄 노인이 플레이어 장현치를 주시합니다. 아거탄 노인은 2위 대마왕 에가어즈다. 예상했던 거다. 장현치와 로쇼여는 같은 급이니까 같은 수준의 관심을 받아 마땅하지. 2명의 주축이 생기자 팀원들도 더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다. 5번째 공격 파워스터는 회색 털돼지, 갈색 털돼지보다 훨씬 크다. 종합 전투력은 회색 늑대보다 강하다. 까다롭지만 이번엔 나서지 않을 거다.
전엔 다들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많이 처리했지만 이젠 필요 없어 보인다. 그럼 이제 그 돌산으로 출발할 시간이다. 산을 오르기 위해 보고에서 적합한 걸 찾았다. 한참 뒤에야 하라타 절벽의 비비를 찾았다. 그 힘을 내 팔에 부여했다. 이렇게 하면 산을 쉽게 오를 수 있다. 말이 필요 없지. 바로 열심히 위로 올라갔다. 어디를 잡을지, 바람은 어떻게 대응할지 원숭이의 기술이 완전히 내 몸에 스며들었다. 오르다 보니 금방 동굴 하나가 나왔다. 원숭이들이 사는 곳인가 보다. 계속 앞으로 갔다. 푸른 하늘이 갑자기 내 앞에 펼쳐졌다. 그 외에도 긴 막대를 든 흰털 원숭이가 있었다. 이 모습을 보니 떠오르는 게 있다. 성가 중 하나인 제천대성. 아마 고탑이 대천대성을 혼자 만든 몬스터겠지. 제천대성만큼 강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싸움다운 싸움은 되겠네. 흰털 원숭이 자체는 별로 강하지 않았다. 다만 봉술이 유난히 숙련됐다. 수비만 할 수밖에 없었다. 형세가 불리했다. 급히 거리를 벌려 다시 정비했다. 준비를 마치고 다시 순식간에 앞으로 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막대를 잡아 빼앗으려 했다. 근데 악력이 세더라. 몇 번 당겨도 안 됐다. 결국 신호탄투로 한 방에 자서대어냈다. 막대를 빼앗자 회색털 원숭이가 화를 냈다. 돌려다난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없지. 무기를 손에 넣었는데 돌려줄 이유가 없다. 말 끝나다 보고에서 타구봉법을 뻔했다. 타구봉법은 개방의 비급이다. 거지가 구걸할 때 미친 개를 쫓으려고 만든 봉법. 눈앞에 흰털 원숭이 상대에 딱 맞다. 몇 분 후 흰털 원숭이가 머리를 맞고 완전히 죽었다. 띵! 레벨이 올랐습니다. 개인 공적 창 포인트 증가. 원숭이의 갑옷 바위를 획득했습니다. 이 장비 진로는 노인께 맡기자. 이제 원숭이가 지키던 걸 볼 시간이다. 동굴을 막은 바위를 밀었다. 음산한 냄새가 났다. 띵! 숨겨진 던전을 발견했습니다. 잊혀진 영웅의 수연처. 예상 못했네. 던전이라니. 보통 초보 튜토리얼에 던전은 없다. 던전은 일반 장소보다 경험치를 훨씬 많이 주고 공략하면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 특히 첫 공략자는 보상이 몇 배로 늘어난다. 이미 첫걸음을 뗐으니. 말을 마치고 단호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 걸리지 않아 던전 최신부에 도착했다. 바닥엔 셀 수 없이 많은 검이 붙여 있었다. 긴 세월이 흐른 탓에 검엔 금이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벽에도 무수한 검사복이 있었다. 이름에 수연서가 들어간 이유를 알겠네. 정말 그렇다. 그때 벽에 검콩 하나가 내 시선을 끌었다. 검을 꽂아야 하는 것 같았다. 잠깐 생각하니 바로 알겠더라. 역시 연계 퀘스트네. 잊혀진 검과 세팅 퀘스트.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검을 꽂았다. 꽂자마자 이미 첫걸음을 뗐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다. 단호하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 걸리지 않아 던전 최신부에 도착했다. 바닥엔 셀 수 없이 많은 검이 붙여 있었다. 긴 세월 탓에 검엔 금이가 있었다. 그뿐 아니라 벽에도 무수한 검자국이 있었다. 이름에 수연서가 들어간 이유를 알겠네. 정말 그렇다. 그때 벽에 검홍 하나가 내 시선을 끌었다. 그때 시스템이 드디어 꽂아야 하는 것 같았다. 잠깐 생각하니 바로 알겠더라. 역시 연계 퀘스트. 잊혀진 검과 세트인 퀘스트. 망설이지 않고 바로 범을 꽂았다. 현재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금빛이 터져나왔다. 진짜 까다로운 도전이네. 시스템 소리가 들렸다. 잊혀진 영웅에게 도전할 기회를 한번 획득했습니다. 의아했다. 무슨 도전? 생각도 못하는 사이 뒤에서 갑자기 파란 허상이 나타났다. 그게 바닥에서 검을 뽑았다. 속으로 욕이 나왔다. 젠장, 벌써 시작인가? 본능적으로 잊혀진 검을 뽑으려 했다. 바로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뽑혔다. 그때 시스템이 드디어 상영했다. 띵! 잊혀진 영웅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동굴에 부러진 검 외엔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굴의 만화가 마법 사용을 방해합니다. 현재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마법도 쓸 수 없다. 진짜 까다로운 도전이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다. 일어나서 앞으로 가 부러진 검을 하나 집었다. 그러고 자세를 잡고 언제든 맞설 준비를 했다. 허상이 내가 준비된 걸 보고 급히 공격했다. 쉽게 막았다. 막긴 막았는데 내 검이 못 버텼다. 강한 힘의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이러다간 망설임 없이 바로 부러진 검을 버리고 바닥에 붙인 다른 검을 집었다. 다음 순간 환영의 공격이 시작됐다. 예상대로 부서진 검으로 막아냈다.
환영이 잠시 놀란 듯했지만 2초도 안 돼서 부서진 검이 튕겨나갔다. 내 기색대로 됐다. 태극검으로 막는 게 첫 번째 수순. 내 다른 손의 검이 두 번째 수순이다. 성관이 번쩍이더니 환영의 검 든 손이 잘려나갔다. 검과 함께 공중으로 날아갔다. 정말 놀랐군. 다음 투수를 예측하다니. 수많은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공격이야. 힘을 심기고 있었나. 유검을 배웠다니 몰랐어. 칭찬은 무시하고 시험 결과만 물었다. 환영이 크게 웃었다. 당연히 합격이지. 내 검을 떨어뜨렸으니까 자력과 잠재력과 실력이 있다는 증거야. 아무도 그 검을 빼앗지 못하게 할 이틴 영웅이 지켜온 힘이다. 이틴 영웅의 수련장 보상이지. 망설임 없이 검 자루를 움켜쥐었다. 순간 강렬한 기운이 날 밀어냈다. 환영이 말했다. 검이 주인을 고르는 의식이니 버텨라. 깜짝 놀랐다. 주인 인정 의식이구나. 최소 A급 이상이란 얘기잖아. 정말 좋아. 이 악물고 버티는 건 내 특기다. 전생에서 의지만으로 거타 92층까지 올랐으니 이 정도 고통쯤 피가 나도 상관없어. 한참 후 마침내 검을 뽑아냈다. 그래 버텨냈다. 이틴 영웅의 검 본래 모습. 아름답고 날카로워. 검을 뽑으니 던전 클리어. 환영도 완전히 사라졌다. 숨겨진 던전 이틴 영웅의 수련장 완벽 공략. 레벨 상승 역사적 업적 달성. 보상으로 게임 공접치 2만점 증가. 이틴 영웅의 검 석창검 듀란달 획득. 시스템이 무덤덤하게 대사를 덮고 난 이미 탈진해서 쓰러져 있었다. 너무 힘들었다. 한편 6번째 공격파를 막아낸 사람은 순위를 보고 멍했다. 2위는 여전히 나인데 점수가 2만점이나 늘었다. 하루 뒤 꿈에서 벌떡 깼다. 심장이 찌르듯 아팠다. 누가 옮겨진 것처럼. 주의를 받다. 다행히 이틴 영웅의 검은 그대로였다. 검 성능을 당장 확인하고 싶었지만 먼저 단전을 태워야 했다. 그래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 바로 기운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이 동굴 만화량이 왜 이렇게 많지? 용맥이잖아. 던전 보상이 검만이 아니었나봐. 그럼 제대로 활용해야지. 보고를 열어서 암흑 만화링과 마가 대대로 전해온 비급 하극신 공을 꺼냈다. 반나절이 지나 윤맥을 거의 다 흡수했다. 2가지 공법도 수련하여 그 사이 팀은 8번째 공격파를 통과했다. 다행히 내가 없어도 잘 막아냈네. 튜토리얼 2장 마지막 관문은 10번째 공격파다. 마지막이니까 괴물 수준도 확 올라간다. 당분간 진영에서 힘을 보태야겠어. 며칠 노력해서 단전에 60갑자 내공을 쌓고 2번째 만화링도 만들었다. 1링 마법 사용 가능. 제일 중요한 건 봉인된 석창검 듀란달 B급이다. 튜토리얼 예장에 숨어있을 줄이야. 전생에서 이 검에 대한 소문이 많았는데 어디서도 찾지 못했었다. 봉인 상태에서 2등급이면 해제하면 S급 아닐까? 혼자 기뻐하는데 시스템 알림이 왔다. 9번째 공격파까지 24분. 안돼 힘을 보태겠다고 했는데 급히 돌아갔다. 결국 모두가 위기에 빠진 순간 딱 맞춰서 도착했다. 붉은 털 원숭이가 잔뜩이라 보고해서 연쇄번개 마법을 뻔했다. 마법을 쓰자 붉은 털 원숭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주의를 받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다행히 루쇼여와 장헨치가 버티고 있었다. 박거챙도 성자의 주목을 받았네. 의외야. 한편 사람들은 강렬한 마법을 보고 흥분했다. 현랑이 돌아왔다. 난 멍했다. 현랑이 뭐야? 박거챙이 설명했다. 형님 제가 지은 별명 어때요? 늑대 가죽 망토에 검 휘두를 때 피냄새 딱이잖아요. 설명을 듣고 어이없었다. 플레이어한테 별명이 이름보다 중요한데 이 녀석이 마음대로 지었어. 뭐라고 하려는데 시스템 소리가 났다. 9번째 공격파 통과 성공. 참여자 전원에게 200점 지급. 순위는 예상대로 내가 1위. 근데 이번엔 기쁘지 않았다. 손실이 너무 컸어. 빨리 회복해야 마지막 공격파를 못 버틸 수도 있어. 진영 상황을 알려고
박거쟁한테 보고하라고 했다. 박거쟁이 조리 있게 설명했다. 의외였다. 이런 재능이 있었네. 여섯위 마왕 할리포가 주목할 만하네. 박거쟁 말로는 공격파 방어가 쌍둥이 자매가 만든 울타리 덕분이었다. 의아했다. 진영에 쌍둥이가 있었나. 반신반의하자 박거쟁이 그들을 데려갔다. 그냥 인사할 줄 알았는데 두 자매가 날 혈랑이라고 불렀다. 적응이 안 돼. 이 녀석이 함부로 지은 별명 때문에. 하는 나지만 두 자매 실력은 인정성좌의 주목을 받았다. 한 명은 38위 마왕 헌터, 다른 한 명은 39위 마왕 맵터, 건축과 방어 시설에 능하다. 이 능력들 합치면 전투형보다 도움돼. 산에 데려가서 나무배고 방어 시설 만들기로 했다. 나무벨 도구는 당연히 석창검 듀란달이지. 기세가 치솟고 범 주위에 빛이 번쩍였다. 거물 피그lun이 지나간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범피가 지나간 곳에 거대한 나무들이 순식간에 동강났다. 모두 내 공격에 입이 떡 벌어졌다. 놀랍긴 해도 먼저 울타리를 만들어야 해서 바로 움직였다. 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쌍둥이 덕분에 방어는 해결.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은 거기야. 이번 공격파로 진영이 피해를 입었다. 중상자가 많이 나왔다. 근데 치유사는 리 렌튼 한 명뿐이라 다 돌볼 수 없다. 리 렌튼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공격파 호마다 앞장서서 부상자를 치유했다. 그 의지가 성자피로 물든 사자를 감동시켰다. 성자피로 물든 사자는 지옥의 대통령, 5위 마왕 마어베스타, 질병을 일으키고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강력한 마왕. 이렇게 강한 성자가 있는데 리엔드는 아직 성자의 힘을 다루지 못하네. 내가 함께 나눠서 하자. 지금부터 난 외상 환자, 당신은 내상 환자. 리렌텐이 어리둥절했지만 급한 상황이라 고개를 끄덕였다. 탐욕의 보고에서 치유 스킬을 찾아서 부여하고 중상자들에게 썼다. 순식간에 상처가 눈에 띄게 회복됐다. 1시간 노력한 끝에 부상자를 다 치료했다. 이제 장hen치와 대련할 시간. 후광은 완벽하니 전당도 게을리할 수 없지. 대련하니 장hen치가 확실히 강해졌다. 특히 태극권. 근데 문제가 생겼다. 장hen치가 태극권에만 의존해서 장점을 잊었다. 장점을 되찾게 하려고 탐욕의 보고에서 진주 연탑권을 꺼냈다. 내공으로 주먹을 강화하는 절약이지. 내 시험을 보고 장hen치가 생각에 잠겼다. 별말 안 하고 방금 권법을 다 깨우치하고 했다. 장hen치 일은 해결. 다음은 루쇼여. 내 생각엔 루쇼여는 장hen치와 완전히 다른 타입.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속도에 빈틈이 없다. 다만 속도만 있고 공격력이 없으면 안 돼. 약한 그물은 괜찮지만 강한 그물을 만나면 속도와 기술만으론 피해를 주기 힘들어. 내 말에 루쇼여의 성자도 동의했다. 루쇼여가 후회했다. 지금 붉은 괴물만 상대해도 힘든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어디 갔었는지 궁금했지. 알려줄게. 보스 괴물 잡으러 갔었어. 걔네가 일반 괴물보다 훨씬 강해. 다음 공격파 때 보스 괴물이 나올 것 같아. 루쇼여가 생각에 잠겼다. 결심하는 표정이네. 근데 너무 걱정 마. 다음 공격파 때 내가 나설 테니 앞으로 진영 대장 잘 부탁해. 내가 참가한다니. 루쇼여가 안도했다. 알았어. 잘 알게. 어느새 10번째 공격파 5분 전. 가오 챙쉬한테 부탁한 장비도 완성됐다. 붉은 갑옷 재료는 붉은 털 늑대 가죽과 흰 털 원숭이가 떨어뜨린 바위. 장비 등급이 놀랍게도 C급. 비급 영웅의 검 바로 다음이야. 예상 이상이네. 역시 빌레드이 선택한 사람. 5분 후 10번째 공격팟이다. 사방에서 괴물이 쏟아졌다. 먼저 등장한 건 흉악한 붉은 털 늑대. 다음은 숫자가 많은 붉은 털 원숭이. 마지막은 거대하고 튼튼한 붉은 털 돼지. 모두 괴물이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포효가 숲을 뒤흔들었다.
보스 괴물 출연 게다가 한 마리가 아니야. 붉은 송곳니 케이넬 외에 붉은 손톱 야새, 붉은 어금니 패그 3마리나 한꺼번에 나타났다.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며 대장 루쇼여한테 어쩌냐고 물었다. 루쇼여도 몰라서 머리가 하얘졌다. 모두 당황할 때 난 이미 검을 들고 달려가서 일ገብ으로 붉은 송곳니 케이넬을 거의 죽였다. 루쇼여 장hen치 정신 차려. 내 말에 그제야 지금 전투 중이란 걸 깨달았다. 싸우기 전에 겁먹는 건 그 모이지. 대답도 못하게 손에 번개를 모아서 정확히 던졌다. 순식간에 케이넬의 체력이 반 이상 줄었다. 놀랐다. 왜 이렇게 약해. 전생엔 인간을 학살하던 무서운 존재였는데 벌써 광폭화 상태라니. 전생엔 이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은 달라. 현세에 난 기본 능력치도 기술도 최고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케이넬 10의 터치, 명명된 괴물 붉은 송곳니 케이넬 터치, 개인 공격치 4000점 증가, 명명된 괴물 단독 처치 추가 보상 4000점 케이넬의 송곳니 흡드. 보스 괴물 처리 후 다른 사람들한테 잠옷 정리하라고 했고 난 바로 장hen치 쪽으로 지원 갔다. 장hen치 상황은 괜찮았다. 혼자서도 자기보다 몇 배 다 큰 패그를 가볍게 상대했다. 성도 알가어즈의 힘에 적응했네. 잠재력을 끌어낼 때야. 장hen치 진조 연갑관 기원하지. 장hen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날 따라와. 순간 패그 뒤로 순간 이동해서 주먹을 꽉 쥐고 진조 연갑관 일식 충권. 이적의 단단한 어금니에 금이 갔다. 관섬으로 패그가 장hen치 쪽으로 쓰러졌다. 상황을 보고 장hen치가 주먹을 쥐고 자세를 잡았다. 진조 연각권 일식 중권. 같은 중권인데 장hen치 것이 훨씬 강했다. 이격에 패그 갈비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터져서 즉사.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칭찬했다. 대단해. 역시 전생 랭커. 마지막은 루쇼여 예상 밖이었다. 붉은 털 원숭이 집단 공격도 가볍게 맞고 틈틈이 지휘까지 했다. 쌍둥이가 만든 울타리가 보스 괴물 공격을 막았다. 부서지긴 했지만 덕분에 내가 지원할 시간을 벌었다. 장hen치 배처럼 급히 나서지 않고 먼저 루쇼여 문제점을 봤다. 쌍검으로 방패 상대는 힘든데 계속 방어를 못 뚫래. 발놀림 문제인가? 검술은 괜찮은데 발놀림이 안 따라와. 그렇다면 루쇼여 지금부터 내 발놀림을 따라와. 루쇼여가 당황하는데 대답할 새도 없이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보고의 카밀식 쌍검술을 썼다. 화려한 공격에 야식은 보지도 못하고 몸에 수많은 상처가 생겼다. 내 공격을 보고 루쇼여가 놀랐지만 곧 진정하고 내 발놀림을 따라서 카밀식 쌍검술을 익혔다. 불쌍한 붉은 손톱 야세구리한테 베어서 죽었다. 다른 원숭이들은 보스가 죽는 걸 보고 겁을 먹고 도망쳤다. 시스템이 튜토리얼 2장 완료를 알렸다. 모두 기뻐했다. 드디어 게임에서 벗어난다고. 근데 다음 순간 튜토리얼 2장 이동 초원을 따라 목적지로 이동하라. 남은 시간 167시간 59분. 소식을 보고 모두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며 술렁였다. 다음 스토리를 아니까 놀라지 않았다. 그럼 바로 출발 준비. 출발 전에 진영에 가둬가게 많다는 걸 깨달았다. 쌍둥이 자매한테 마차 만들라고 했다. 마차 끌 동물은 2가지 방법. 첫째는 야수 길들이기. 근데 여긴 비현실적이야. 2번째, 탐욕의 보고를 열어서 유령해골 스킬을 꺼냈다. 유령해골은 흑탑 강령술사의 대표 마법. 만화를 주입하면 뼈를 조종할 수 있다. 때가 됐다 싶어서 주문을 외쳤다. 일어나라 명령을 받고 뼈가 생명을 얻은 듯 벌떡 일어났다. 좋아, 말도 준비 완료. 모두 짐 싸고 다음날 출발. 다음날 쌍둥이 자매가 만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다. 전생 이장에서 일어난 비극이 떠올랐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앞일만 생각하자. 이 기회 놓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잠들렸는데 매먼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옆 주란 나를 가리켰다. 탐욕을 주려는 것 같았다. 성닭고개 숙인 까마귀가 위험있게 말했다. 겁을 받쳐라.
당연히 거절이지. 내 최강 무기를 어떻게 줘. 거절하자 매먼이 화를 냈다. 똑똑해야지 안 그럼 보고 사용 건 박탈이야. 담담하게 웃었다. 해보세요. 못하실 거요. 매먼 권능을 쓰면서 알았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창고를 자유롭게 쓰게 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막은 게 아니라 막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쓰는 힘은 전생 매먼의 창고야. 환생 후 실체를 잃고 힘반 권능으로 내가 흡수했다. 즉 지금 매먼이 날 협박해도 소용없어. 내가 당당하자 매먼이 화가 났다. 천천히 날개를 펼쳤다. 엄청 화난 것 같았다. 화내도 소용없어. 안 주는 게 아니라 듀란달은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최강 무기라서. 그러니까 듀란달 복제품 만드는 걸 도와줄게요. 내 말을 듣고 매먼이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말을 바꿨다. 하지만 교환 조건으로 진짜 창고를 열어주세요. 매먼이 어이없어 했다. 표정은 무슨 소리냐는 듯 했다. 성가 고개 숙인 까마귀가 부만스러운 표정으로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했다. 불공평한 거래는 싫은데 창고 입구에 낮은 등급 보물만 오네요. 내 말에 매먼이 다시 생각에 잠겼다. 한참 후 매먼이 결국 동의했다. 손바닥을 그어서 듀란달의 피를 떨어뜨렸다. 순간 듀란달이 피로 변해서 사라졌다. 내 앞에는 화려한 문이 나타났다. 진짜 탐욕해보고 오픈 성공. 보고 아는 귀한 소모품이 잔뜩 있었다. 정령 스페이스를 집어서 단숨에 마셨다. 마시자 몸과 정신이 전례 없이 시원해졌다. 난 좋은데 매먼은 싫었나봐. 함부로 보물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안 그럼 용서 안 해. 마신이라서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다음 날 모두 마차에 짐을 싣고 출발 준비. 도와주려고 올라가려는데 옆에 이상한 남자가 내 유령 해골에 관심을 보여서 주목했다. 내 기억 속엔 이 남자에 대한 기억이 없어. 환생 전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이란 얘기야. 궁금해서 남자에게 다가가 뭐가 문제인지 물어봤어. 남자는 그냥 너무 신기하다고 했어. 인대도 근육도 없는데 자유롭게 움직이잖아. 후시 관절 사이 검은 기운이 뼈를 연결한 건다. 이 말에 내 관심이 확 쏠렸어. 검은 기운. 만화를 볼 수 있다는 건가? 게다가 관련 지식도 상당해 보여. 흑마법 쪽에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 남자는 자기 행동이 좀 과했다는 걸 알아챘어. 급히 돌아서서 자기소개를 했지. 안녕하세요. 전 백현이고 해부학 연구실 석사예요. 내가 살짝 웃었어. 만화도 쓸 줄 알고 해부학 지식도 있네. 장한채이나 루슈에보다 더 세 보였을 수도 있겠어. 백현, 일단 여기 앉아봐. 백현은 일을 못했지만 순순히 앉았어. 앉자마자 난 검으로 땅의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어. 금빛 광채를 뿜는 마법진이 완성됐어. 끝난 게 아니야. 보물고에서 어둠의 보석을 꺼냈지. 땅에 꽂고 주문을 외웠어. 양손으로 강하게 충격을 가해 백현의 경맥을 강제로 열었어. 순식간에 백현의 몸이 주변 만화를 흡수하기 시작했어. 속으로 기뻤어. 역시 내 눈이 맞았어. 얘 진짜 마법 재능이 있네. 백현은 멍했어. 아프던 몸이 갑자기 시원해졌거든. 축하해. 이제 마법사야. 유령 해골 하나 소환해서 백현이 마음껏 해보게 했어. 백현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해골을 조종하는 데 성공했어. 이 모습에 자마 세미지너가 와서 지켜봤어. 자마 세미지너는 네 번째 서열의 마왕이야. 강령솔과 사령솔의 대가인 지옥의 대호작이지. 좋아. 세미지너의 도움으로 내가 없어도 해골 제작이 가능해졌어. 아직도 신나서 더 하고 싶어하는 이한테 숙제를 내줬어. 보물고에서 맨티코어 시체를 꺼냈지. 맨티코어는 갈기 달린 호랑이 머리와 몸통, 멧돼지 송곳니, 한솥불, 닭치 날개, 전갈꼬리로 이루어진 괴물이야. 초보자 도요 끝나기 전에 이걸 일으켜 세워봐. 백현은 이상한 괴물 보고 머리가 아팠어. 맨티코어는 사시층에나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희귀 괴물이거든. 얘가 맨티코어를 세울 수 있다면 진영의 최근 전력이 될 거야. 원래 이러한 마법사론 불가능하지만 얜 평범한 일환이 아니거든. 시간이 지나 모두 짐을 다 챙겼고 이제 목적지로 출발할 시간이야. 근데 길이 너무 소용해. 전생 때 버릇대로라면 괴물이 습격할 텐데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럴 땐 그걸 할 시간이야. 박겁창, 앞으로 몇 필로 경찰 좀 가봐. 박겁창이 당황했어. 형님, 제 나이가 아무리 빨라도요. 정찰하고 오려면 몇 시간은 걸릴 텐데요.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네. 두 발로 TTN 전볼이야. 그래서 유령 해골 하나 소환해줬어. 멋진 해골 보고 박겁창이 기쁨을 참지 못했어. 훌쩍 피어올라 해골에 올라탔어. 바로 정찰 출발했지. 이불은 백랑 타령이야. 좀 어이없네. 머릿속에 온통 늑대뿐인가? 백랑 아니면 혈랑. 몇 분 뒤 박겁창이 정찰 마치고 돌아왔어. 뒤엔 작고 흉측한 고블린 떼가 따라오고 있었어. 망설임 없이 화영구 나이어 족장한테 보내버렸지. 화영구 위력은 엄청난데 적이 너무 많아서 몇 놈이 빠져나가 반격해왔어. 탐욕의 보물고에서 광역 방패 꺼냈어. 무생화탑이 광범위 공격 막으려고 개량한 마법이야. 원거리 공격 못하는 고블린들 운명은 뻔해. 나와 당한 채이 루슈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고블린들이 상관관조차 바로 후퇴했어. 후퇴한다는 건 버정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또 다른 이름 피스트인가? 확인하려고 혼자 추적하기로 했어. 출발 전에 루시에한테 모두 안전하게 지키라고 했어. 시간 좀 지나 고블린 따라가서 소굴을 찾았어. 고블린 치곤 집을 꽤 잘 지었네. 망도에 올라가 주변을 둘러봤어. 다들 긴장한 것 같아. 외곽 경비가 다 죽었으니까. 반대편을 봤어. 인지를 꽤 많이 잡아뒀네. 다른 생존자들인 것 같아. 불쌍하긴 한데 구하러 가면 자살행위야. 자칫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 일단 우두머리부터 잡아야지. 몇 분 뒤 고블린이 지키는 방을 발견했어. 직관적으로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바로 터치했지. 문 열었더니 온갖 장비가 있었어. 내 집값이 맞았네. 경비 있는 곳엔 좋은 게 많지. 다 가져가자. 보물고에서 아공간 주머니 꺼냈어. 무생마탑이 만든 주머니로 작은 창고만 한 물건을 담을 수 있어. 장비 챙기다가 옆에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 안엔 둥근 버섯들이 잔뜩 있었어. 만화석 아냐? 이거 좋은 건데 이걸로 고블린 전부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겠어. 시간 지나 고블린 족장 뒤에 몰래 나타났어. 방심한 틈을 타 검을 휘둘렀어. 목을 베려고 했는데 이 고블린 족장 감지력이 엄청나서 피했어. 겉만 좀 다쳤지. 고블린 족장이 급히 경비를 불렀어. 난 전혀 안 당황하고 손가락만 탁 튕겼어. 다음 순간 엄청난 화염이 솟아올라 마을 전체를 삼켰어. 이런 폭발이 가능한 건 만화석 덕분이야. 이름처럼 만화가 담긴 광석이거든. 용도가 많지만 가장 강력한 용법 중 하나는 폭발 마법의 매개체로 쓰는 거야. 최하급 만화석도 집 한 채에 날릴 위력이 있어. 이런 폭탄을 부족 곳곳에 깔아뒀지. 이 말에 고블린 족장이 분노를 참지 못했어. 뛰어올라 날 박살내려고 했어.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내 임금 몬스터 교활한 하부가 울린 KO 공카 처치 완료. 개인 공격 점수 8,000점 증가. 네임드 몬스터 단독 터치. 개인 공격 점수 추가로 4,000점 증가. KO 공카의 육각 망치 획득. 예상보다 훨씬 약하네. 얜 집단 지휘만 잘하고 본인 실력은 별로였나봐. 다 끝내고 폭식 권능으로 고블린 족장을 먹었어. 족장 먹고도 폭식이 만족 못하고 마을 전체 고블린을 노렸어. 바로 거절했어. 부족 전체가 1000마리가 넘어. 일일이 폭식 권능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폭식이 생각에 잠겼어. 제국 내 폭식 권능을 다음 단계를 올리기로 했어. 대량의 시체를 한 번에 먹고 1등수 이상이면 영양분을 추가로 흡수할 수 있어. 놀랐어. 영양분을 추가로 흡수할 수 있다니. 지금 서멍의 딸이잖아. 바로 폭식 권능 발동해서 마을 전체를 덮었어. 마치 거대한 괴수가 내려와서 세상을 파괴하는 것 같았어. 그래, 이게 진짜 폭식이지. 평소엔 배고프다고 투정하는 애로만 봤는데 그래서 잊고 있었어. 마신은 역시 마신이야. 범위 내 부족의 2101마리 고블린 도식 완료. 대량 영양분 흡수로 모든 능력치 10상승. 엄청난 내공과 만화가 흡수되기 시작했어. 흡탑 수련법으로 세 번째 만화 링 생성 성공. 새 만화 링 생성으로 서먼 마법 사용 가능. 흡탑 수련법의 오묘함으로 마법 파괴력 대폭 상승.
거탑의 역사가 갱신됐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성취 달성. 보상으로 10만 점수 증가. 깜짝 놀랐어. 10만 점이 나졌어. 끝이 아니야. 시스템 알림이 또 오였어. 마법 관련 자마들이 너한테 관심 보여. 자마 저급 까마귀가 낮은 신격 까마들 통신 타잔했어. 자마 5째 하늘이 아름다운 미소로 널 알아봐. 뭐, 자마 5째 하늘이라고. 5째 하늘은 사랑과 미의 여신 플레이어야. 주신급 존재지. 보통 신격 높은 자마는 초보자 교육 끝날 때쯤 나타나고 실력 있는 소수만 찾거든. 더 중요한 건 내 곁엔 이미 마신이 둘이나 있어. 여신 플레이어는 화낼 만한데 예로부터 10만은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오히려 매만이 좀 불만스러워 보여. 괜찮을까? 시간 지나 고블린한테 갇혔던 사람들 다 풀어줬어. 모두 울면서 감사해했어. 날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 난 상관없어. 앞으로 초보자 교육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동의했어. 한편 정찰하던 악걱창이 진영으로 돌아왔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좀 급해 보이기도 하고. 이란천이 바로 치유줄로 상태를 확인했어. 보니까 중독됐더라고. 말하기도 전에 토끼가 주변으로 퍼졌어. 주식간을 모두 당했어. 이란천이 끝났다 싶을 때 타이밍 좋게 등장하는 내가 딱 왔지. 미퉁 마법으로 지전 복소 날려버리고 상쾌한 바람을 불러왔어. 지는 그쳐올 수 없어서 해독 마법으로 모두 치료했어. 그때 루슈예가 내 뒤 사람들 발견했어. 남자가 급히 자기소개했어. 안녕하세요. 전 EIL 세온이 우리 목숨 살려줬어요. 가능하다면 진영에 합류시켜주세요. 루슈예가 무의식적으로 날 시급봤어. 고개 끄덕여 동의했지. 내 긍정 답변 맞고 루슈예가 바로 손 내밀었어. 환영한다고 했지. 서로 인사하고 계속 이동했어. 도중에 특수 이벤트 많이 만났어. 환생 전엔 목숨 걸고 하나하나 깼던 건데 지금은 부상자 하나 없어. 덕분에 가끔 히든 번전도 공략할 수 있었어. 이대로면 상한 달성이 예상보다 빠르겠어. 근데 방심하면 안 돼. 공적 점수 전 서버 2등이어도 거탑엔 숨은 고수가 많아. 처음부터 강력한 자마 힘을 받거나 처음부터 다른 종족이거나 그래서 지금 자만하면 안 돼. 시간이 흘러 목적지에 도착했어. 초보자 교육이장 완료 축하해. 참여 인원 전원에게 4,000 점수 지급. 도착 시간 대폭 단축으로 추가 4,000 점수 지급. 순위 관련 팝업이 안 뜨니까 우린 첫 번째 도착팀은 아닌가 봐. 우리처럼 짐 없이 바로 온 팀이 있나 봐. 아쉽긴 한데 히든 퀘스트 공적이 더 많으니까.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왔어. 도착 시간 단축으로 남은 시간에 추가 혜택. 남은 시간 동안 자리 선정 가능. 그 시간 몬스터 사냥 시 1.5배 공적 지급. 초보자 교육 3장 충돌까지 남은 시간 113시간 17분. 모두 어리둥절했어. 자리 선점이 뭐야? 생각할 사이도 없이 그물대가 우릴 포위했어. 여긴 오래 있을 곳이 아니라 바로 전력화했어. 수많은 얼음창 소환하고 항마력 더 씹혀 강화했어. 조준해서 발사. 피물들이 순식간에 얼음 조각으로 고통 없이 죽었어. 그물 처리하고 계속 던지냈어. 초보자 교육 시작 전에 깊숙이 들어가야 해. 3장 총벌. 이름처럼 생존전이야. 목적지 부탁한 플레이어 중 덜담한 3장 통과해. 팀끼리 싸우긴 필수야. 특히 목적지 입구 쪽. 팀들이 모이면 그곳이 주 전장이 돼. 그래서 우린 모두보다 먼저 가장 깊은 곳 근처를 선점해야 해. 이틀 뒤 가장 깊은 곳까지 덜 앉아봤어. 그동안 루시에와 장한채이가 놀라운 재능 보였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진행상 이제 슬슬 올 때도 됐는데 말 끝나자마자 멀리서 소란이 들렸어. 자세히 보니 정찰 갔던 박겁창이 돌아왔어. 근데 뒤에 왜 괴물이 저렇게 많아? 하나도 평범한 괴물이 아니야. 게다가 펜타이프 소리도 들려. 잠깐, 여기서 왜 펜의 펜타이프 소리가 들리지? 설마 이번 생에서도 얘랑 엮이는 거야? 자마 홍돈을 연주하는 염소 본명은 텐이야. 환생전 나에 처음 주목한 자마지.
기대다 버리지 않으려고 시키는 매로 다 했어. 불평 없이. 결과적으로는 아무 보상도 못 받았어. 팬한테 난 그냥 당황감이었어. 흥미 2차 날 거였지. 근데 왜 그래? 이번 생엔 팬이랑 접촉 안 했는데. 잠깐. 매먼이 자기보다 낮은 신격 장아들 통신 차단해서 자존심 상했나? 그래서 날 복수하려는 거야? 좋아. 세워난 예건한 다 통산하자. 내 분노 유띠고 루시오에까 가라고 했어. 여긴 자기들이 맞는데 닭꺽창도 눈치껏 보물 탈 것 빌려줬어. 사양하다고 훌쩍 비올라탔어. 조심하라 한마디 하고 바로 떠났지. 시간 지나 배우 찾는데 성공했어. 근데 메인드 문서 5시에 보호하고 있어. 꽤 빨리 왔네. 내 아이들이랑 좀 더 놀더울 줄 알았는데. 차마 권능 과도하게 써서 몸이 변형됐나봐. 차마 혼돈을 연주하는 염소가 피비린내. 나는 미소로 너와 뒤에 누군가를 봐. 내가 태어나자 팬이 불만스러워했어. 손 크게 휘둘러 내 임들 5마리 몰아쳤어. 숨 쉴 틈도 안 줘. 봐주지 않을 거야. 사람이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난 안 건드려. 팬이 내 머리에 똥 싸려는데 참아줄 순 없지. 연쇄번개 마법 한 방에 4마리 미나두어 다 쓸어버렸어. 근데 내가 마법 쓸 때 팬 이 비겁한 놈이 기습했어. 단소에서 거리 한 걸리 소환했지. 비웃었어. 역시 팬답네. 보물고에서 지표 파동 스킬 꺼내 내 몸에 부여했어. 손바닥으로 땅 내리치자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어. 땅에서 나온 광채가 거대 벌레를 8동강 냈어. 상황 안 좋자. 팬이 바로 펜타이프 불어 마지막 미너토어 광폭화시켰어. 붉은 송곳니 카원일이 썼던 스킬이야. 어떻게 대응하지? 마법은 안 통할 것 같아. 검은 메모니 가져갔고. 그 순간 시스템 알림이 떴어. 자막 고개 숙인 까마귀가 빌린 무기 일시 반환 결정. 다음 순간 내 도렌들이 다시 내 손에 왔어. 검이 돌아왔어. 이제 쉽네. 태극검 한 방에 마지막 미너토어도 처치했어. 마지막 호이 죽는 걸 보고 팬이 완전히 당황했어. 팬이랑 계약한 사람은 충격 못 이겨 기절했어. 정말 웃기네. 당당한 신이 인간한테 의지해 복수하려니. 차마 혼돈을 연주하는 염소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자기 얘긴가 물어봐. 계속 말했어. 맞아. 너 말이야? 자존심은 있으면서. 마신한텐 따질 배짱도 없어서 인간 보내 날 공격하는 거 아니야? 면바 뒤에 팬 완전히 화났어. 근데 내 뒤 매머니 무서운 거야. 꼼짝 안 하자 계속 도발했어. 능력도 없으면서 아버지 신 믿고 인간 괴롭히기만 하고 이렇게 비겁한 드라마가 있다니 충격이야. 결국 팬이 완전히 폭발했어. 강제로 성력을 계약자 몸에 주입해서 진신 강림을 시도했어. 하지만 내가 그럴 리 없지. 이 검으로 못 베었어. 깔끔하게 머리 잘리고 강림 중단되자 팬 심격이 떨어졌어. 이게 내가 도발한 이유야. 머리 잘려도 팬이 욕하더라고. 폭식 권능 쓰자 그제야 공포를 느꼈어. 급히 용서를 빌었지.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야. 날 화나게 한 대가를 알려줘야지. 차마 혼돈을 연주하는 염소 신격이 기준 이하로 하라. 기준 미달로 시스템 권한 상시해. 솔직히 좀 도박이었어. 비에서버그의 신격 참킬 수 있는지 몰랐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야. 참혔는데 왜 능력치 피드백이 없지? 고민하는데 땅에 떨어진 펜파이프가 눈에 들어왔어. 자세히 보니 비급 무기네. 능력은 동물형 괴물 조종 그리고 연주 수준에 따라 적을 공포나 혼란 상태로 만들 수 있어. 괜찮은데 토렌들이랑 똑같이 비급이긴 한데 연주 수준 조건이 붙어있네. 나중에 3S지도 모르니 챙겨두자. 돌아서려는데 시스템이 팬 심덕 흡수 완료를 알렸어. 영양분 흡수로 모든 능력치 10상승. 목축심 팬 심격 흡수로 세터 서문 생성. 말 끝나자 내 오른팔에 빛이 나타났어. 빛이 사라지자 손에 양푸템이 생겼어. 이게 성근이야. 신이 선택한 자만 생성되는 신의 힘이야. 이 힘은 인간이 한계를 넘게 해줘. 정말 놀라워. 전생에선 송은 생성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 폭식 권능에 유협해 강력하다니 원래 복수하고 팬 좀 괴롭히려던 건데 이런 수학이 있을 줄이야.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한편 다들 열심히 뱀을 맞고 있었지만
수가 전혀 줄지 않았어. 근데 모두 기죽지 않고 더 신나게 싸웠어. 결국 내가 천장에 부피할 때까지 덮였어. 생각할 틈 없이 바로 펜파이프 꺼내 연주했어. 소리는 그다이었지만 모든 적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했어. 바로 그 순간에 틈을 타서 모두가 즉시 반격의 신호탄을 올렸어. 결국 모든 적을 성공적으로 자취했지. 띵! 돌발 임무 저지 성공. 목신의 복수. 전투가 끝나자마자 비아오고 쟁이다한테 다녀들었어. 좀 난감했지. 전생에서 그 비굴한 모습을 봤으니까 정 붙이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이 친구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 백랑 빌려줘서 고마워. 이제 돌려줄게. 비아오고 쟁이 옆에 백랑을 이상하게 쳐다봤어. 분명 자기 백랑인데 색깔이 왜 빨개진 거야? 그 말 듣고 보니 아차 싶었지. 빨리 팀이랑 합류하려고 보물창고 힘을 썼거든. 염색. 근데 피아오고 땡 표정 보니까 그냥 안 걷어들이는 게 낫겠더라. 나중에 덩차라 때 써먹어야 하니까. 얼마 후 내가 생각한 목적지에 도착했어. 지키기 쉽고 공격하기 어려운 최고의 장소야. 이 절벽 위는 초보 튜토리얼 3장의 경계선이거든. 상대가 플레이어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절벽 못 넘어와. 경계지대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취소한 뒤는 안전한 거야. 정면만 신경 쓰면 돼. 여기 거점만 세우면 초보 튜토리얼 3장 통과나 다름없어. 원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팬이 비어들 줄 몰랐지. 나 미워하는 성자가 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방심할 수 없어. 서둘러야 해. 쌈둥이랑 나무 베고 울타리 만들어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스템 소리가 울렸어. 띵! 초보 튜토리얼 3장. 충돌. 정식 시작. 참가 플레이어 봐. 절반만 남을 때까지 살아남으세요. 충돌 기간 동안 쓰러뜨린 플레이어의 공격지를 전부 획득한다. 맹수가 나왔어. 이제부터 진짜 튜토리얼이 시작됐어. 우리 목표는 하나야. 살아남는 것. 몇 시간 후 낯선 남자들이 결국 우리 거점을 찾아냈어. 다행히 우리 거점은 완벽했지. 나무 울타리에다가 내가 보호막까지 더 씌웠거든. 적들은 절대 못 들어와. 반대로 우린 안에서 공격할 수 있어. 기습 공격 나눠둘 수 있지. 근데 싸움 소리가 금방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모았어. 보호막이 오래 못 버틸 것 같더라. 그래서 보물창고에서 바로 그레드제국식 궁수를 꺼냈어. 내 몸에 부여했지. 천천히 활을 당기고 화살에 화염 마법 실었어. 정확히 발사. 화살이 포물선 그리며 저 발밑에 떨어졌어. 적이 내 궁술 실력 우습게 보는 순간 다음 순간 쾅 하고 빠름이 울렸어. 눈앞이 불빛에 삼켜졌지. 슬쩍 봤더니 동결 화살 효과 쏠쏠한데 띵! 플레이어 수가 4분의 3으로 감소. 굶주린 식인마가 필드에서 한답니다. 플레이어보다 재미있겠는걸? 루쇼여한테 거점 잘 지키라 하고 잠깐만 나갔다 올게. 루쇼여는 동의했는데 장현치가 자기도 데려가래. 말려도 소용없어서 데려가기로 했어. 바로 출발했지. 얼마 안 가서 목표물 발견. 궁술인 식인마 말이 필요 없어. 장현치랑 하나씩 맡기로 했어. 단검 들고 돌진했지. 단검술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탐욕의 보물창고 열고 카밀 단검술을 꺼냈어. 검을 질러 넣자 식인마 팔에서 피가 쏟아졌어. 이게 카밀 단검술의 핵심이야. 큰 적의 힘줄과 혈관만 놓이는 거지. 적을 말리는 공격법이야. 한 방에 못 죽이지만 온몸 혈관을 다 베어버릴 수 있어. 임무 몬스터 굶주린 식인마 섭취 완료. 단독으로 몬스터 섭취. 나는 식인마를 순식간에 처리했고 장헨치 쪽도 기대 이상이었어. 식인마랑 맞짱 뜨면서 태극권이랑 강권을 섞어서 더 강력한 태극 강권을 만들어냈어. 겉으론 별 피해 없어 보여도 식인마 뼈랑 내장이 다 가루로 부서졌어. 정말 무섭더라. 저 남자 나한테 더 주먹 한 방 맞으면 큰일 나겠어. 그와 동시에 초보 튜토리얼 관리소 담당자 투닝은 피곤한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 그때 급한 목소리가 들렸지. 대장님, 두 놈이 굶주린 식인마를 마구 잡고 있어요. 투닝이 벌떡 일어났어. 무슨 소리야? 말이 돼. 전화 너머에서 다시 확인했어. 플레이어 쟁시온이랑 당현치입니다. 그 익숙한 이름 듣자마자 투닝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
큰일 났네. 내 기억이 맞다면 그 녀석이 나타날 거야. 한편 시긴마 사냥 중이던 우리는 알 수 없는 살기를 느꼈어. 고개 돌리니까 머리가 줄 달린 시긴마가 갑자기 나타났어. 시스템 알림에는 시긴마 우두머리. 크라, 이게 뭐야? 2등 퀘스트야. 전생엔 이런 거 없었는데 뭐 상관없어. 장흔치. 큰 놈은 내가 맡을게. 작은 놈들은 내가 해. 순식간에 작은 시긴마들 지나쳐서 우두머리한테 달려들었어. 검을 휘둘렀는데 보호구로 막히더라. 만만치 않네. 그럼 마법으로 해볼까? 2개의 마법을 날렸어. 하나는 번개, 하나는 얼음송곳. 근데 크라한테는 별 효과 없었어. 도끼로 타서 날려버렸지. 이것도 안 통하네. 탐욕의 보물창고 열고 아면 마법을 꺼냈어. 아면 마법은 흑탑 마법사의 대표 마법이야. 검은 불꽃으로 상대를 삼켜서 쓰러뜨릴 때까지 태우지. 시간이 좀 걸려. 검은 불꽃이 크라 몸에서 활활 타올랐어. 근데 이 녀석 버티네. 고통스럽게 우부짖으면서도 정말 껍질 두꺼운 괴물이야. 그 기술 써야겠어. 자, 고블린 장검 꺼내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도결검 덕명사냥개를 보물창고에서 꺼냈어. 고블린 장검에 부여했지. 영웅 베오울프가 그랜델의 어미를 죽이려고 쓴 검이야. 도구로 단련된 피 묻을 때마다 강해지는 마검이지. 고블린 장검에 부여하긴 좀 무리지만 한 번만 버텨주면 충분해. 검을 휘둘렀어. 크라의 피가 쏟아졌지. 일격 후 고블린 장검은 산산조각 났어. 크라는 상처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고 암염에 타던 피부는 정령사냥개의 독을 못 견뎠어. 띵! 보스몬스터 크라컨나 터치와요. 레벨업. 게임 공적 70만 증가. 굶주린 시긴마 우도머리 크라컨나 포시. 양분 흡수 후 성다 굶주린 완다가 숙성된 음식 씹으며 눈 퍼지며 색다른 풍미라고 하네. 어이없어서 타다봤어. 얘한테 맛없는 음식이 있긴 한가. 투덜대는데 장헨치도 시긴마 둘 다 잡았더라. 대단한데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탐욕의 보물 창고에서 회복 무략건에서 장헨치한테 줬어. 그런데 시스템에서 갑자기 깜짝 놀랄 내용이 떴어. 거탑 역사상 최초로 공주인 시긴마 우도허리 터치 달성 특별 혜택으로 플레이어 쟁시윤과 전체 부족에게 초보 튜토리얼 상장 통과권 지급. 빙긋 웃었어. 이런 보상을 주네. 사장 준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사장은 공성전이거든. 말 그대로 성벽 점령하고 성주도 쳐내거나 죽이는 거야. 5장은 수성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미리 좋은 성을 찾는 거야. 내 마음속엔 목표가 있어. 바로 황금성. 4장 최강성이야. 제일 공략하기 어렵지. 어려운 건 문제없는데 문제는 위치를 모른다는 거야. 전생에도 못 찾았거든. 비아오 구호칭한테 찾아보라고 했어. 나는 큰일 하러 가야 해. 4장 시작 전에 직접 털러 가야지. 초보 튜토리얼 4장 규칙상 부족 하나당 성 하나만 점령 가능해. 근데 점령 안 하고 보장만 훔치는 건 금지 안 했어. 티켈레 가식 은신술 쓰고 어느 성 보물창고에 잠입했어. 다행히 이 성 몬스터는 반신이라 감지 능력이 인간 수준이야. 쉽게 잠입 성공. 근데 보물창고에 의아해 하는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 문 틈으로 갔더니 체격 큰 단신인이 신찰 중이야. 등에 큰 활 메고 있고 보물창고에 좋은 장비 없으면 성주 장비 털면 되잖아. 바로 실행. 몇 분 후 성주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어. 맞아, 내가 했어. 성주 활도 뺐고 보물도 싹 쓸어갔지. 투닝이 어이없어 했어. 보냈으니까 사고 안 칠 줄 알았는데 사고가 점점 커지네. 모든 성이 털리면 사장을 정상 진행 못해. 그럼 위에서 책임 물을 거고 다 끝장이야. 생각할 시간 없어. 투닝이 새 명령 내렸어. 간단히 말하면 성이 피해 입으면 공성전 정식 시작으로 간주. 공성전 아닌
방법으로 아이템 획득 금지.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완전 나 겨냥한 거잖아. 근데 이미 늦었어. 내가 원하던 거 다 챙겼거든. 기뻐하고 있는데 허리춤 통신 수정이 울렸어. 피아오 구호쟁 목소리야. 형님, 그 반짝반짝한 성 찾았어요. 얼굴색이 변했어. 뭐라고? 황금성 진짜 찾았어. 망설임 없이 피아오 구호쟁이 말한 곳으로 달려갔어. 눈부신 빛바라는 성이 보였어. 화려하다는 말론 부족해. 그야말로 천국이야. 띵! 황금성 발견. 황금처럼 빛나는 철벽으로 둘러싸인 성. 뛰어난 방어력에다가 온갖 추성 무기와 완전 무장한 병력까지. 최강 요새야. 집으로 파가려고 탐욕의 보물 창고 열고 제왕 독수이 눈을 꺼냈어. 띵! 황금성 병사들이 많은 모든 공격 피해 감소. 하루 한 번 적절한 행동 정지시키는 황금비. 압도적인 몬스터 수에다가 강력한 버프 능력까지. 마지막 방법밖에 없네. 정면 돌파. 장흔치. 루슈여. 성 들어가면 너희는 다들 데리고 병사 맞고 나는 잠입해서 성도 암살할게. 탐욕의 보물 창고 열고 거인의 도끼. 판구불을 꺼냈어. 단조대 한 방으로 단단한 성문 박살냈어. 부수고 나니 판구부가 빛으로 사라졌어. 아깝긴 한데 한 번만 쓸 수 있어. 그래도 값어치 했어. 지금으론 최선의 방법이야. 다들 작전 실행했어. 지금 실력으로 이 정도는 문제없어. 전멸은 못 시켜도 시간은 벌 수 있어. 안심하고 출발했지. 10분 후 궁전에 서 있었어. 왕자 앞에 금 갑옷 입고 금토끼 등 반수인이 나타났어. 나는 영광 오프왕. 기세등등한 오프왕 앞에서 방심할 수 없었어. 매번이 뒤랑달 안 돌려줘서 고블린 장검으로 싸워야 해. 검 뽑는데 오크왕이 비겁하게 기습 공격당이네. 다행이라고 만만치 않아. 제대로 막아냈어. 바로 반격했지. 근데 이 녀석 방어할 생각도 없어. 갑옷 믿는 거겠지? 여기까지야. 현란검법 30을 써서 거대한 늑대 허상수 안에서 도끼를 제압했어. 단검 뽑고 탐욕의 뽕을 탄고 열었어. 왕의 성검을 골라서 부여했지. 띵! 왕의 성검 카벤티는 맹세의 승리검. 성창 론고미니아드와 함께 아서왕 성대신기 중 하나야. 작은 빛의 의미를 담은 단검으로 최고의 상징이지. 오크 왕이 이 단검 보자마자 당황했어. 본능적으로 제압된 황금 도끼 뽑으려 했지만 안 움직여. 꿈쩍도 안 해. 결국 두려움이 단단한 시험으로 바뀌었어. 오, 원래 진짜 왕은 저 사람이구나. 겁을 질러 넣으니 황금 갑옷이 뚫렸어. 대신 단검은 힘 못 이겨 산산조각 났지. 띵! 황금성 성조 황금 정원 터치 완료. 레벨업. 황금 도끼 획득. 영광의 황금 갑옷 획득. 손액은 부서진 단검 보니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 아, 가오챙 씨가 만들어준 첫 무기인데 좀 아깝긴 해. 근데 생각해보면 단검 하나로 황금성 얻은 거니까 완전 이득이지. 전투 끝나고 사장 시작 전에 진영에서 파티 열었어. 비아오 구호쟁이 와인 한 병 찾아왔는데 이것만으론 부족해. 바로 탐욕의 보물 창고에서 한 병 더 꺼냈지. 이제야 제대로네. 그래서 오늘 밤 모두 밤새 축제 열었어. 그동안 가장 편한 시간이었지. 다음날 아침 밤새 축제 벌이고 아직 숲시가 좀 남았어. 시스템 봤더니 사장 진행 중이야. 마지막 장까지. 다들 긴장 풀지 않고 바로 방어시설 만들기 시작했어. 바이셴도 건설 도우려 했는데 거절했어. 얘는 튜토리얼 마지막 장 핵심 카드야. 만티코어 소환 성공하면 전생에 갔던 그것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어. 함의 가문 장검술. 자카린드 창고. 거의 30만 차이. 마지막 창으로 따라잡을 수 없어. 기뻐하고 있는데 피아오 구호쟁이 달려왔어. 형님 말씀대로 계속 사람들이 성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한 팀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의도가 불명확해요. 표정이 굳었어. 이 타이밍에 불길한데 혹시 모르니까
루쇼여랑 같이 나가서 확인하기로 했어. 남자가 이에 발게 손을 내밀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부독복장 차얼즈입니다. 그 이름 뜨는 순간 주먹 꽉 쥐었어. 차얼즈라니. 이 이름 엄청 익숙해. 완전 위선자거든. 전생에 우리 부족 절반 넘게 죽어서 다른 부족에 들어갔어. 처음엔 친절하게 받아줬는데 나중엔 지옥 같은 날들이었어. 더러운 일 다 나한테 떠넘기고 노래 부리듯 했지. 튜토리얼 끝나자마자 도망쳤지만 한동안 숨어 지내야 했어. 이런 놈한테 좋은 억울할 필요 없어. 말해. 무슨 일이야? 차얼즈가 어색하게 손 뻗었어. 제안하러 왔습니다. 저희 부족이랑 같이 실래요? 더러운 일은 저희가 다 할게요. 대답 안 했어. 루쇼여가 내 기분 읽고 차얼즈한테 말했어. 좀 논의할 시간 주세요. 차얼즈가 괜찮다고 했어. 여전히 그 위선자 표정. 몇 초 후 뱀은 안쪽으로 왔어. 루쇼여가 바로 물었어.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다른 부족이랑 공성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긴 해. 거절할 거야. 저 사람 공접치 좀 확인해봐. 루쇼여 일에 못했지만 하긴 했어. 공접치 36만 5,100이. 저 무기들 봤지? 몬스터 피가 아니야. 플레이어 피야. 그 말에 루쇼여가 깨달았어. 겉으론 플레이어끼리 돕자고 하면서 실제론 3장에서 플레이어 학살로 공적지 벌었어. 이제 알겠지? 루쇼여가 고개 끄덕이고 밖으로 나가서 차얼즈 거절했어. 차얼즈 입꼬리 떨리며 당황했어. 바로 허리 충검 뽑았지. 아쉽네. 다른 성 찾을 생각 없는데 새 성 점령하는 것보다 지친 플레이어 공격이 훨씬 쉽잖아. 정체 드러내자. 장현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주먹 휘둘러서 땅바닥 사방팔방 갈라놨어. 나도 틈새로 용암 마법사 올렸어. 순식간에 적들 전부 습덩이 됐어. 차얼즈도 이제 알았어. 우린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자세히 보더니 내가 이이증 공접치 74만 쟁시윤인 거 알았어. 바로 무릎 꿇고 용서 빌었지. 냉정하게 쳐다봤어. 용서할 생각 전혀 없어. 차얼즈가 목표 바꿔서 루쇼여 성보 본능 자극하려 했어. 안타깝지만 계산 틀렸어. 제대로 된 리더라면 루쇼여한텐 성보심이 없어. 걔한테는 부족이 모든 것보다 중요해. 자, 악인 죽인 거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루쇼여가 받아들이긴 힘들어 보여. 그 후 한동안 성격 전체에 방어용 농투백제를 발랐어. 가오칭씨도 그 시간에 내 장비를 강화해줬지. 장비를 4개 건네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황금 갑옷 수위를 계속했어. 방어는 끝났고 장비도 업그레이드했으니 이제 나갈 시간이야. 이번에 바푸어징의 부근 늑대를 빌리려고 했는데 내가 뭐라 해도 바푸어징이 꼭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 얼마 후 우리는 절벽에 도착했어. 그터면 바다가 펼쳐져 있었지. 바쿠어팅이 장난스럽게 말했어. 형, 의외로 낭만적인데? 나는 좀 황당했어. 헛소리 하지마. 여기가 우리가 전에 머물던 절벽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바쿠어팅에 잠든 기억이 깨어났어. 그때는 바다가 없었잖아. 이번엔 대답하지 않고 탐욕을 보고해서 번개창을 꺼냈어. 그리고 있는 힘껏 던졌지. 번개창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호수에 붙였어. 다음 순간 괴물스나가 뛰어나더니 물 밖으로 튀어나왔어. 역시 그것뿐. 그놈이 바로 여기였어. 전생에 튜토리얼 5장이 시작되면 수많은 수중 괴수들이 등장했지. 그놈들의 수골이 어딘지 궁금했지만 우리 집회가 없었어. 이번 생은 달라. 이 바다가 놈들의 속어인 걸 확인했어.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확실해졌어. 마귀를 지배하는 7대 마신조 하나. 러바이어선에 잠든 곳도 여기야. 원하던 정보를 얻고 나서 황금성으로 급히 돌아왔어. 튜토리얼 5장이 정식으로 시작됐거든. 그물대가 무에서 육지로 올라와 하나같이 이빨을 드러내며 눈앞에 모든 걸 집어삼키려 했어. 하지만 난 전혀 당황하지 않았지. 거대한 발을 최대로 당기고 탐욕을 보고해서 흡혈마창을 꺼내 화살을 붙였어. 화살 하나를 쏘자 주변이 순식간에 무시무시한 에너지에 휩싸였어. 어인들은 닿자마자 그 무시무시한 에너지에 완전히 사라졌지. 사리가 크게 올라 하나씩 파치하기 시작했어.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이제 출발할 때야. 몇 분 후 성 밖에서 마구 쓸어버리고 있었어. 혹시 권능으로 무수한 양분을 흡수해
능력치가 배에 올랐지. 마침내 오장이 최종 보스를 끌어냈어.